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아니면 또 혹시나 했던 미국의 고용지표마저 저모양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나쁘진 않은데 시장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꼬여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과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조금 또 당장 월요일은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거죠. 예, 지금 막막하고요. 예, 하락해서 지금 하락 확장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은 이런 시점 쪽에서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지만 제가 그 얘기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너무 시장에 보이는 거,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한 벌써 오랫동안, 그냥 오랫동안이라고 쓸게요. 뭐 언제부터 그랬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살아남을 방법, 생존 방법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계속 제가 현금해서 죄송하지만 현금 계속 만들어 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가 계속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기다가 분명히 액션을 취할 겁니다. 액션.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하락이, 물론 이제 금투세까지 겹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네, 욕 아닙니다. 예, 씨가 마른 상황들이고, 이런 상황 쪽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싸서 여기 어디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 아니면 야 이건 좀 너무하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앞으로 좀 한국 시장의 미래를 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다시 내년에도 여전히 실적이 좋고 내년에도 성장은 계속 이어갈 만한 섹터 종목들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로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겠지만, 상황 봐서 어느 정도 이쯤 됐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확 늘릴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집중을 해서 이를 다시 올라오는 거를 충분히 누리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이런 거 잘하는 거, 예, 이런 거 잘합니다. 예, 잘하는 거 알고 여기 같이 하시는 거고요. 예, 이런 거는 분명히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이 뭐가 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밴드나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시장 됐다 싶으면 특별 영상이라도 바로 찍죠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은 관리할 때다라고 생각이 드시고요.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블로그에 여러 가지 문의 또 하시고 걱정하시고 많이 이런 내용들 충분히 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지금 월요일이라도 월요일이 당장 잠이 안 옵니다, 이거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걱정된다는 얘기 자체적으로는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아직 충분히 못 줄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타격이 온다, 나 이거 어떡하느냐 라는 쪽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 쪽에서도 만약에 지금 제가 기준을 제시를 드린 게 일부에서 똑같습니다. 50%입니다. 적어도 현금 50%가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월요일에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월요일 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개파락 나오죠? 똑같습니다. 안 되는 장에서는 개파락 나왔다가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쫙 한번 잠깐 올립니다. 그게 지난주에서도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에서 그런 얘기 좀 드렸었죠. 그때 이 1600 요 자리 3일선 이렇게 들어오는 요 자리, 이거 한번 지워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 자리라도 약간 그거 넘길 듯 하면서 살짝 고개를 맞춰주고 단기 기온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이 또 깊게 나왔다 그러면 또 3일선이에요. 3일선 부분 정도까지 살짝 또 돌아가려는 움직임 나오면서, 그때쯤 돼서는 만약에 현금 비중이 50%가 안 된다, 줄여주십시오. 이것도 줄이셔야 됩니다. 줄여놓고 이걸 해서 여기서부터는 저점대가 얼마니까 뭐 거기서부터 쭉 반등 들어오겠지 라고 할 만한 한국 증시의 돈의 씨가 말랐다는, 돈의 수급이 지금 제대로 작동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그러면 해외 쪽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 안 되니까 다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시장이 만만한가요 지금?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미국 시장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여기 가도 안 된다. 차라리 지금 환율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환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약간 좀 자금을 대기해 놓고 있는 게 좋겠다. 왜냐면 한국 시장이 더 많이 빠졌고, 거기서 혹시나 달러 약세로 가고 워낙 강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기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둘 다 이상합니다. 환율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것도, 그럼 만약에 미국도 물렸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도 한국 시장이 더 싼데 이거 돈 못 들어와요. 그냥 물린 거 그냥 기다리고
차라리 여기서 현금을 들여와서 뭘 산다. 미국 시장 사겠죠. 미국 가서 맛보신 분들은. 한국 시장은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럴 때는 돈이 없는 시장, 씨가 마른 시장 쪽에서는 급하게 하락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기존에 매수해서 물리셨던 분이나 아니면 새롭게 현금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저희 같이요. 예, 그런 쪽은 들어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많이 밀리면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나오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를 제가 자꾸 고집하면서 충분히 현금을 만들어 놓으라라는 얘기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현금 50%가 있는데 이거는 될 만한 종목으로 다시 집중을 해서 빡 들어가서 한 세 종목이다, 한 5종목 안쪽으로 딱 들어가서 이거를 집중을 해서 오히려 시장보다 견디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안 돼. 차라리 다른 쪽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아니면 또 새로 줄여놓고 더 싸게 됐을 때 지금 갖고 있던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거기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저희 전략의 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축되고 안 되는 시장 쪽에서는 빠지는데 계속 현금 보유하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지금 물린 종목이 반등해서 여기 저점에서 다시 턴해서 강하게 들어올 때 이 종목이 주도가 돼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종목이 여기까지 만약에 50% 빠졌다. 그러면 반등이 이렇게 쫙 세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50% 빠진 게 보합까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또 다시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은 한 마이너스 한 20% 빠졌다가 오히려 플러스 10%로 돌아서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훨씬 더 탄력이 있는 종목 아닙니까? 잘 버텼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는데 그쪽으로 강하다 그러면 매수가 딱 몰립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런 점을 노리자라는 측면 쪽에서 이게 손절을 해서 그냥 다 됐으니까 손절하시고 그냥 집에 가세요. 나 이제 주식 안 해요. 이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절대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주식은 돈 못 보십니다. 나 그냥 실패한 거 인정. 나 그냥 끝날래. 나 주식에 주자도 안 본다. 라고 하다가 이런 분들 언제 들어오신지 아세요? 네. 다시 시장이 2,800, 2,900 가서 또 3,000 간다 그러면 그때 본전 생각이 나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 진짜 크게 손절했던 거 지금이라도 그때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파는 신호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거기 와서 들어와서 또 떡 물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안 돼. 나 진짜 탈피하고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그 마음이시라면은 현금을 갖고 계세요. 현금을 적어도 제 기준 제시해드는 거 50% 좀 갖고 계시고 손해가 40%예요. 손해가 얼마 막심에 차라리 지금 보면은 손해가 마이너스 한 60%, 마이너스 70%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리하세요. 그냥 어차피 이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탄력이 강하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이런 거 포트에 저 밑에서 보지도 않았던 거 있었다. 그러면 이거 차라리 몇 종목 모아놔서 이걸 가지고 현금을 또 마련해서 차라리 내가 앞으로는 이런 종목까지 내려갈 때 대응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근데 그게 대응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저희 툴에 따라서 2차 인비를 하단부를 찍고 돌아섰는데 계속 힘없이 근데 뭐 업황이나 종목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펀드멘탈 안 되는데 거기서 2차 인비를 찍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데도 지금 빌빌빌 이런 종목들은 거의 이런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차 인비를 가장 중요한 거는 딱 찍고 돌아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 맞고 지금 빌빌빌 거린다는 건 시장에 힘이 하나도 없다, 종목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들 포함해서 지금 낙폭이 컸는데 이걸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종목들은 차라리 지금 현금이 낮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다시 큰 그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위기는 기회란 표현을 이때 썼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취약하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위기가 나오는 과정들은 그 어느 정도쯤 쪽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쯤엔 됐다 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또 이번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똑같아. 이번에도 만약에 저점에 잘 들어갔다가 이렇게 또 55선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해도 이 폭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노린다라는 쪽이고 가장 좋은 베스트는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이게 지금부터 뭐 욕하고 뭐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는 이성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를 좀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변화를 이게 시장이 이제 정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죠. 마음인데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거의 끝까지 그냥 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시장이 만약에 늦게 되면 11월이나 한 12월쯤 되게 되면은
11월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아무 얘기 없다 그러면 그때 예전엔 12월 막판에도 또 2022년도였죠. 그때도 또 거의 막 저희 촛불 시위하고 뭐 난리를 치다 보니까 12월 초반 7일이었나 9일이었나 그때 그 유예로 2년 유예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이번에는 시장이 또 급하게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과연 그들이 편하게 그냥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특히 보니까 지금 야당은 중도층을 포기를 한 느낌이에요. 중도층을 약간 좀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경 세력, 강경 지지파들 중심으로 딱 뭐 이거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대선에 아니면 또 계속 지지층을 형성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지 않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대의 명분 이런 거 단어 쓰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중도층이나 이쪽은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지층은 결집시키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 상황 쪽에서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또 급락하는데 또 원성이 잦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선회를 할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유예 나올 것 같습니다. 유예. 근데 이게 유예가 또 한 2년 뭐 그 또 법적인 정비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너무 시장도 빠졌고 또 좀 민원이 좀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그렇죠. 예, 뭐 민심에 그리고 또 여론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유예가 됐는데 그 글로벌 증시의 여러 가지 여파들은 여전히 파워가 높게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장 또 이게 들어갈 건 아닙니다. 그날 장중에만 잠깐 쫙 하고 들어왔다가 또 미국 시장 따라서 뭐 아니면 글로벌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유예도 언제 될지 모르겠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추석 전에 해야, 그러니까 이번 주쯤에 해야, 이번 주 중에 해야 그나마 추석 때 가서 막 또 가족들 모이고 친지들 모이고 아는 사람들 모이는데 또 정치 얘기 뭐 금투세 얘기 막 하다 보면 또 분란이 나오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명한 정치인이라면 추석 전에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명하지 못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점들도 보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유예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 코스닥 레버리지 150 이거는 딱 하고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는 쪽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추석 전에 되고 거기다가 추석 기간 동안에 또 그저 FMC 회하고 쭉 있다 보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나오게 되면은 일단 아마 현금을 이제 쓰기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는요. 네, 그런 관점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또 그냥 이번 주에 그냥 아무 얘기 어차피 또 토론회가 9월 20 며칠인가요? 또 그때 열려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유예로 나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9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10월 달까지 가서 뭐 토론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뭐 정책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그러면 내가 이거 포기할 테니까 니네는 이거 줘 하고 또 여당 야당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토스하고 받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쉽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현명한 지도자라면 현명한 또 당 결정권자라면은 요거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너무 많은 거니까요. 결론은 일단 지금은 어디가 지지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벌써 이쪽도 삼성전자, SK처럼 좀 묵직하게 작용을 하다가 요쪽이죠. 저희 이제 다 아는 거 55일선 이탈하는 게 확실하게 되면서부터 추세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지지를 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는 입장은 일단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구성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이쪽은 거의 시스템,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나오는 AI 관련된 쪽들이 다 한번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그 나머지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게 되면 메모리도 만만치 않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이런 쪽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둘 다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것도 약간 지금 나스닥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쯤 됐었거든요. 5,400선.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그 정도까지 안 된다. 이것도 테스트하는 거겠죠. 4,400선, 전 4,300선. 요거 중요합니다. 4,300선이 여기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은
이제 AI 관련된 쪽에 이제 이때부터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버블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메모리 반도체는 이거 사이클이 생각보다 큰 사이클이 아니었고 제가 보통 슈퍼 사이클이 아니었고 소 사이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상태들이. 근데 그거는 이런 얘기 나와서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그 자리는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나 요 4300 이탈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죠. 4000부터 요 자리 3900선 요 정도 안까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단기납폭 과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요. 예, 그러니까 4000선 초반대 월봉상으로요. 그러니까 4000 그러니까 한 10%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4200선부터 여기 지금 13개월선 딱 들어오고 있는 자리들, 그리고 또 요 자리 4000 초반 4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는 그게 영향을 받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 그랬었죠. 뭐 이것도 중요한 이런 자리에서 딱 터냈고, 그러면 그 다음 지지권이 뭐냐라고 했으면 요 라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정도 부분 13개월선 이제 크로스가 딱 나는 중요한 중기적인 지지권들이죠. 요때부터 노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반도체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저 지지 다시 한번 한다 그러면 요 정도 요 고점, 그러니까 16,200, 16,000원, 16,000 초반대 정도까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이 그런 과정 쪽에서 좀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서 다 저항받다가 하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50월선 막 시도하다가 멈칫하다가 거기서 빠진다. 요거 좀 충격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 한번 볼까요? 한국은 지금 마찬가지로 비빌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딱 보게 되면은 주봉상에서 이렇게 걸리는 자리까지 본다 그러면 이번에도 2400선 초반 뭐 2420이건 원래 여기서 지금 지켜야 되거든요. 요 2530. 근데 이거 못 지킨다 그러면 그 다음 자리가 여기 직전 저점대 뭐 저점대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적으로 강한 지지권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140포인트가 더 밀릴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보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에 돈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염두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솔직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밑으로는 지지권이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항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항선은 그냥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뭐 그래서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좀 반등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반등하게 되면 저희가 뭐 미국 시장이 1% 올랐다고 저희가 1.5% 낙폭과대 이러면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못 올라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저질 체력에서는요. 그런 거 감안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지금 분위기 정말 안 좋습니다. 차라리 지금 저보고 코스닥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코스닥 인버스를 사는 게 맞죠. 그게 더 맞는 전략 같아요. 근데 그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인버스나 굿버스 이런 거 베팅해도 돼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지금 상황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만약에 보신다 라고 하게 되면 하지 마세요. 이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시장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진짜 지금이 금융위기급 그리고 또 역대급 또 시장에 대해서 막 폭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이걸 지금이라도 사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매크로 지표 불안한 것들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뭐 타격을 심하게 맞아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CCR인가요? 그 상업용 부동산 쪽에 타격을 받아서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 터지는 이런 구조로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지금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만약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뭐가 하나 타격을 딱 주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그거를 연준이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면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일단 또 혹시나 그러면 이쪽으로 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냥 파생했던 느낌으로 바꾸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일단 거의 제 느낌으로는 10%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마시고 대응하신다 그러면은 계좌에 같이 넣으시면 헛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계좌가 첫 번째가 만약에 나는 장기 계좌 장기로 갈 거 모아간다 라고 하시면 이거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단기부터 이제 그 집중적으로 매매해서 뭐 스윙까지 뭐 다 해서 하는 지금 많이 쓰는 계좌. 장기는 잘 안 열어보실 거 아닙니까? 단기 그리고 또 중기 뭐 이런 식으로 또 매매하는 계좌. 예, 그리고 세 번째 차라리 리스크하는 계좌를 하나 따로 두세요. 이거를 그냥 인버스, 예, 곧버스 아니면 나중에 방향 괜찮다 그러면 레버리지. 그러니까 3번만 가지고 이거를 저거 인버스,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교육 받으시면 돼요. 요걸 대상으로. 그럼 요거만 펼쳐 놓으시고 나머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헛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막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인버스 떡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팔아, 주가가 밀렸다. 이건 다 깨져 있는데 이거를 수익 나서 이걸 팔아야 되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빠지는 거 보니까 더 빠질 것 같아. 이거 결정을 못 하세요. 그럼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이거 가지고 해지가 되느냐? 안 됩니다. 적어도 해지는 곧버스를 가지고 아마 주식 비중을 한 40% 그리고 곧버스 가지고 한 60% 돼야 계좌가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큼 빠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엔 시장에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따로 떼놔서 그 다음에 이 계좌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이 정도까지면 됐어.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그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 가지고 다시 넘겨서 이쪽으로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 단기에서 중기 계좌 때 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서 리스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쪽에서 그 일부분을 떼다가 여기다 넣어서 그거를 좀 대응하자.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은데 나는 또 수익이 났네 라고 해서 그걸 또 플러스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과정 쪽에서 이용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이걸 가지고 시장의 주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도 저도 밥도 안 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걸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인버스 곧버스는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 내가 이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다 정리 그리고 인버스로 다 몰빵해 버립니다.